내 물건이고 내 돈이 들어가 있거든.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 행동을 하진 않아. 그러면은 요번에 그 대책이 12월 16일 날 대책이 나온 걸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 규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법에 관련된 것도 엄청나게 많고 사업자 등록도 종류별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머릿속에다가 넣고 내가 뭘 선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하다가 끝나요. 공부하다가 80대. 왜? 이거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오거든. 내년도 상반기에 또 부동산 대책 나오고 하반기에 또 나올 거야. 그때 못 사고 또 못 사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투자가 안 되고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매를 가장 먼저 부동산 투자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자기 조건식을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구독션에다가. 그래가지고 자기 종잣돈이나 투입할 돈이라든가 이런 걸 걸어 놓고 지역까지도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그 물건을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입찰을 해. 입찰해가지고 낙찰이 돼. 그러면은 그 물건에 해당하는 세법, 사업자 등록, 뭐 이런저런 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부동산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다 걸려있기 때문에 한두 개 안 걸리는 건 없어요. 세금이 걸리던 뭐가 걸린단 말이야. 그럼 그때 해당하는 거에서 내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라 그러면 양도세금이 뭐 60%나 내면 뭐 남는 것도 없는데 그거 왜 해요? 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원룸 건물 갖고 있으니까 원룸 건물 갖고 있으면 관리가 어렵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해요. 관리가 어렵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회사 다니실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셨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대. 그러면 원룸 건물을 만약에 매입을 하신 다음에 그 건물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가시라고. 어떤 게 더 쉬운지 한번 두 개 비교해 보시죠. 월요일 9시부터 6시까지 나가봐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관리하는 데는. 건물 관리하는 데는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재활용을 자기가 직접 본인이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가지고 봉투에 든 거 가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버리기만 하면 돼. 그게 싫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그 청소업체한테 15만 원 주면요 복도 청소까지 다 해줘요. 복도 청소 다 해주고 이 재활용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 사무실에다가 하나 맡겨놓으면은 그 월세 하는 거 자기가 넣고 빼고 다 해줘요. 그 방까지 청소까지 다 하는 거면 다 확인해줘.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근데 관리가 어렵대. 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려우면 하지 말아야지. 그냥 나가 죽어야지. 이거를 물어봐요. 원룸 건물을 갖고 있으면은 관리가 어렵다면서요. 근데 그분은 원룸 건물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거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하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 예를 들어서 차익이 1억이 났어. 그러면은 1억이 다 내 건 아니더라도 60%를 6천만 원을 세금을 내. 4천만 원은 남잖아. 4천만 원이면 일반 신입사원 연봉보다는 많잖아. 그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거 아니면 내 본업 외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4천만 원이 생긴 거잖아. 세금 6천만 원 내면 되지. 그잖아요? 세금 6천만 원 내고 나머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하면 되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이 6천만 원 내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은 임대사업자를 낼까, 매매사업자를 낼까, 매매사업자 중에서도 법인을 내야 되나, 개인을 내야 되나,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하진 않아. 세금을 6천만 원을 내는 걸 2천만 원을 낼 수 있는 방법, 1천만 원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실제로 그 1억 차이가 나는 1억 차익을 볼 수 있는 그 물건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하면 남아요. 일단 하면 남으니까 일단 하고 1억이 남을지 1천만 원이 남을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법규, 그 물건에 해당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해서 넓혀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을 알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15년 전쯤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500만 원이 있었어. 500만 원. 그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개설을 해놨죠. 3천만 원을. 그 500만 원 갖고 처음에 시작을 하려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간 데가 내가 서울에서 1시간 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빌라하고 아파트, 빌라도 초창기 하다가 빌라는 안 했어. 관리가 안 돼, 관리가. 빌라를 하라고 하고 뭐 월세를 받아라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실제로 해봤는지 모르겠어. 빌라를 내가 인천에 초창기에 싸니까 가깝고, 그러니까 인천 쪽에 빌라를 날짜를 받고 이제 임대 놓고 하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와우, 환장하는 거야. 이게 1년에 한 번 또 아니면 중간에 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나가잖아요. 1년에 이제 그 계약 기간 안에 나가는 건 지네가 알아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씩 공실이 생겨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은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는 고지서를 자기네가 나한테 보내준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든지 뭐 전화로 하든지. 그 돈만 내면 돼. 근데 빌라는 관리사무소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 꽂혀 있어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퇴근하면서 그 서초동에 회사가 있었는데 서초동에서 인천까지 가서 그거 확인하고, 그때 당시에 집이 이제 분당이었으니까 분당으로 다시 이거를 하고 임대하는 거는 그쪽 부동산에다 맡겨놨지만 이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소형 아파트였던 거예요. 아파트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 이쪽에다가 이제 비슷한 거 나와.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던 600만 원 넣는데 뭐 20만 원이 나오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천 아파트다. 그러면 얘가 3,500만 원인데 월세가 500에 30을 받는다.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 이게 찾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내가 바운더리 1시간 반 안에 있는 지방의 소형 아파트, 주로 이제 제천, 충주, 뭐 논산, 뭐 천안, 아산, 저쪽은 서산, 그리고 음성, 뭐 이런 쪽으로 되거든요. 고 포커스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 사이의 아파트들은 매매가하고 월세가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공부해서 아는 것도,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한 A4용지 한 5장에다가 그거 적어놓고 나보고 왜라 그랬으면은 1년이 가도 못 외웠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왜? 내 물건이거든. 내 물건이야. 내 돈이 들어가 있거든.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 돈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죽어도 내 머릿속에 안 들어요. 내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 두 개씩 알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면 다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 소형 아파트들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그게 점점 하나 두 개씩 처음에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자기 거가 하나 두 개씩 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저께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요번에 12월 16일 날 뭐 대책이 나와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뭐 이렇게 부동산을 조이고 뭐 이런 여건 이거 조건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린 게, 그럼 15억짜리를 매매로 해서 사실 예정이십니까? 그것도 안. 근데 뉴스에 부동산 대책이 엄청나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거를 듣고 내가 봄추려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매입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결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월세로 세팅을 기본적으로 하는 물건이 있고, 그리고 차액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간 거에 따라 다른 거죠. 차액을 보려고 들어갔으면은 바로 파는 건데, 차액을 보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뭘 준비를 해놔야 되냐면,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해놓고 가요.